안녕하세요. AI 겸임교수 이종보입니다. 여러분, 챗GPT에서 에이전트 기능이 오늘 바로 출시가 됐는데요. 오늘 새벽에 출시가 돼서 지금 현재 프로 사용자한테는 라이브가 된 상태입니다. 이 플러스 사용자들은 다음 주 중에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챗GPT의 공식적으로 내놓은 에이전트 이 기능이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에이전트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큰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의 반응은 챗GPT의 에이전트의 성능이 기존에 있던 마너스라든지 젠스파크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직접 한번 한글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세 가지 서비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GPT의 에이전트 기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챗GPT에 들어와 있는데 챗GPT의 여기 도구에 보면은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 없던 건데 생겼고요. 저는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97번이 남았는데 8월 17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큼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에이전트 모드를 하면은 여기에 이 에이전트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 옆에는 소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좀 특이한 거는 기존에 이 커넥터 기능을 사용해서 이 커넥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메일이나 드라이브나 이 캘린더에 다 연동시킬 수가 있고요. 더 연결하시려면은 여기에 커넥터들을 원하는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캔바도 있으니까 캔바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캔바 허용을 눌러주겠고요. 네, 이제 캔바가 연결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에이전트 모드를 하고 소스에 보면은 여기 캔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캔바도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한하는 것들은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스프레드시트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일단 여기에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예시 중에서 제가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D2C 스킨케어 투자 기회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누르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그 프롬프트가 나오네요. 요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커넥트로 에이전트 모드 사용하는 중이라고 해서 이해합니다 라고 할게요. 5장짜리 투자 덱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브라우저가 띄워지면서 여기에서 얘가 자동으로 읽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챗GPT 에이전트 기능은 기존에 있었던 오퍼레이터, 운영자 기능과 그리고 딥 리서치 요 두 기능을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궁극적으로 이런 AI 에이전트인 챗GPT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었다고 같은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이 그런 트위터에다가 그런 얘기를 남겼었는데 이렇게 딥 리서치에 대한 기능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클릭해서 아티클을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서 그 다음 거를 또 검색하고 이런 리액트 프롬프트 과정을 이 브라우저 상에서 구현하는 게 처음에 이제 목표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챗GPT 에이전트로 오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 결과를 보고 아티클을 읽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읽기 모드가 들어가서 이 아티클을 지금 읽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 중에 이렇게 활동도 볼 수 있고 브라우저 제어를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중지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활동을 한번 볼까요? 네, 활동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다시 데스크탑 뷰로 하면은 라이브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딥 리서치와 오퍼레이터 요 기능이 합쳐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텍스트 브라우저인 딥 리서치와 이 GUI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거와 그리고 이미지 생성 API와 그리고 코드 컴파일과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가상 컴퓨터가 작동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마너스에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너스에다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여기에 보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마너스 같은 경우는 이 AI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니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죠. 그래서 이 마너스가 한때는 또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 초대 코드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도 있었고요. 이 마너스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중국 기업이죠. 아까 챗GPT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회사인 챗GPT와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이 마너스, 그리고 젠스파크, 이런 서비스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스파크에도 한번 물어볼 텐데요.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슈퍼 에이전트가 있어서 이 슈퍼 에이전트한테 한번 똑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젠스파크에서는 바로 이제 도구 사용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마너스 같은 경우는 따로 나오진 않고 계속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이 챗GPT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챗GPT의 에이전트가 훨씬 더 좀 이렇게 과정을 자세히 보여줘서 일단 저는 챗GPT 에이전트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다 작성이 됐는데요. 챗GPT는 33분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제가 이게 테스트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결국은 만들어줬습니다. 5장을 만들어줬고요. 요 만들어진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2C 스킨케어 섹터라고 해서 시장 규모, 성장, 경쟁 분석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온라인 스킨케어 시장의 규모, 온라인 채널 점유율, D2C 침투율 이렇게 작성해 줬고요. 그리고 수요 견인 요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기 그래프까지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경쟁 구도에 대해서 가격 수준과 채널 다양성에 대해서 인디 브랜드와 거대 기업을 나눠줬고요. 마지막으로 고성장 영역, 리스크와 why now, 왜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젠스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파크는 굉장히 제일 빨리 끝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볼 텐데 이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AI 슬라이드 편집 기능이 오늘 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젠스파크를 보면은 지금 D2C 스킨케어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챗GPT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규모와 성장률. 그 다음에 마너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김에. 마너스는 이제 젠스파크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만들어줬고요.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24년 시장 규모와 2029년 예상 규모, D2C 침투율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젠스파크, 그리고 이렇게 챗GPT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장표는 여기 마너스가 좀 더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장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표는 수요 견인 및 밸류 체인. 네, 밸류 체인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 챗GPT입니다. 젠스파크, 그 다음에 여기는 마너스. 일단은 제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PPT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봤을 때에는 여기도 역시 마너스가 좀 더 PPT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거대 기업이랑 인디 브랜드 비교하는 건데요. 네. 여기가 챗GPT이고요. 그리고 젠스파크, 그 다음에 마너스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젠스파크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요 포지셔닝 맵이 좀 더 잘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약간 잘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장 영역 리스크 why now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요게 이제 챗GPT고요. 그리고 젠스파크,
그리고 마너스입니다. 투자 데이터 고성장 분야를 봤을 때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니까 지금 요것도 저는 젠스파크가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마냐에 관한 건데 지금 2025년 기준에서 예상치를 조금 더 5년을 더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왜 나온지에 대해서 연도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좀 이거를 가독성이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뭐 이렇게 텍스트로 쓰긴 했는데 그래프로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장이 더 있어요. 리스크 및 Why Now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한 장에 다 때려와갔군요. 근데 젠스파크나 마너스 같은 경우는 한 장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젠스파크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마너스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마너스가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챗GPT 에이전트보다는 젠스파크나 마너스가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잘한 것 같나요? 요번에는 한 가지 더 해볼 텐데요. 여기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게 있어서 요거를 한번 해볼 텐데 스프레드시트에 보니까는 여기 여러 가지 중에서 직업별 WHO 보건 전문가 밀도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일단은 챗GPT에서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젠스파크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너스에서도 똑같이 여기 에이전트로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는 역시 브라우저를 켜서 지금 WHO의 최신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스파크는 도구 사용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마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컴퓨터를 켜서 여기에 서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너스도 이렇게 브라우저로 직접 들어가지고 컨트롤 하네요. 네,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12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읽기도 하고 서칭도 하고 터미널도 건들면서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줬는데 이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국가별로 쭉 나열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95회까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간호사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요. 국가별로 연도랑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덴티스트, 치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마시스트라고 해서 이 약사이죠. 약사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뭐 조산사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오테라피스트라고 해서 이제 물리치료사에 관한 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소셜 워커 이렇게 나오고 GDP 이렇게 쭉 나옵니다. 꽤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줬네요. 그리고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계속 무한반복에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도구 사용을 하다가 이 노트북이라는 거를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런 걸 깔아야 뭔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 조사를 다 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크레딧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건 정지를 할게요. 젠스파크는 실패. 그리고 마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요거를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만 일단 보면은 전체 화면이 있네요. 전체 화면 보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요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GDP 나오고요. GDP가 쭉 나라별로 여기도 쭉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의사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는 202까지 있네요.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지역사회 보건의료자까지 해서 요거를 데이터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챗GPT랑 요 마너스랑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젠스파크는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제가 한글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 여기는 한글로 이렇게 잘 정리해 준 걸 봤을 땐 일단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마너스에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리포트 작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시킬 텐데요. 네, 요즘 더우니까 폭염용 개인 쿨링 솔루션 리서치 요거를 한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스파크도 새로 슈퍼 에이전트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너스도 에이전트 모드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챗GPT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에서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서 검색을 하면서 계속 서칭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병렬적으로 검색을 해서 제품 검색을 하고 있고요. 이 마너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서치를 통해서 그 컴퓨팅을 통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고요. 챗GPT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폭염용 웨어러블 냉방기기 구매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 제품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넥밴드형과 그리고 이제 미스트 휴대용 선풍기 72시간 폭염 대비 체크리스트, 그래서 결론 및 추천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젠스파크 같은 경우도 작성을 해줬는데요. 여기는 웨어러블 냉방 기기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가격대도 이렇게 달러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미스트 선풍기, 냉각 효과 등등이 있고요. 소음 수준도 비교를 해놨고 제품에 대한 상세 리뷰도 가격이랑 같이 해놨고요. 체크리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만들어줬고요. 마지막으로 마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을 해줬는데, 그래서 웨어러블 냉방기기 완전 구매자 가이드 2025 해서 버전 1에 대한 목차를 쭉 해줬는데, 여기에 목차를 클릭을 하면은 거기로 바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서론과 규모, 그리고 주요 방식, 그리고 증발식, 여기는 이제 가격대를 써줬는데, 이 젠스파크는 달러로 써줬는데 여기는 이제 원화로 써줬네요. 그 증발식 냉각 방식, 미스트 분사 방식, 이렇게 해서 기술 방식별 비교 요약을 해줬고요. 제품별 상세 분석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세 스펙이 나오고 가격도 원화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길게 써줬네요. 그리고 성능에 대한 비교 및 평가도 해주고 있고, 소음 수준이라든지 전기료 분석, 그 다음에 성능 데이터 종합표를 이렇게 해주고 구매 가이드 추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법 및 유지 관리와 결론까지 쭉 내주고 있고, 여기 참고 문헌도 쭉 뽑아주고 있죠. 지금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잘 나온 거는 마너스입니다. 마너스가 제가 원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원화로 이렇게 표시해 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가이드로 해서 문서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은 젠스파크입니다.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렇게 잘 적어줬잖아요. 그래서 젠스파크랑 챗GPT 에이전트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 챗GPT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안 해주고 다른 스펙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줘서, 그런 데에 비해서는 지금 이 마너스가 1등, 그 다음 젠스파크 2등, 챗GPT 에이전트가 3등입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챗GPT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조사를 잘 해주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네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고요. 젠스파크는 잘 나오긴 나오는데 중간 정도씩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제가 유저들한테도 그런 리뷰들을 봤는데, 이게 무한 반복을 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딧이 계속 소모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젠스파크에서 다시 뭐 복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역시 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을 이 젠스파크에는 요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젠스파크가 크레딧 형식으로 소모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의외로 이 마너스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지금 오늘 테스트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 마너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오류도 거의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로 봤을 때는 이 마너스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스파크와 챗GPT 에이전트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같이 보셨으니까 어떤 게 더 내 취향에 맞는지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챗GPT의 에이전트가 이 브라우징의 오퍼레이터 기능과 그리고 딥 리서치 기능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준다라고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기존의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비교해봤을 때는 이미 다 다른 곳에서는 구현이 되고 있던 거를 약간 뒷북을 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오픈AI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은 게, 이 에이전트 기능에 대해서 뭔가 기술력이 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이게 커넥트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에, 약간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결제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기술이 아직 완벽하진 않고 악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방향은 AI 에이전트로 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써봐도 너무 편합니다. 특히 마너스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네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그록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 에이전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마너스나 아니면은 젠스파크, 그리고 플로이스도 있죠. 플로이스라든지 뭐 펠로라든지 이런 다른 서비스들도 아마 이 AI 에이전트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챗GPT 에이전트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챗GPT 에이전트의 커넥터, 즉 이제 MCP죠. MCP 기능을 활용해서 그것도 이제 오퍼레이터 기능과 이 딥 리서치 기능 요 사이에 같이 들어가서 돌아간다는 게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완전한 이 가상 컴퓨터를 해서 터미널까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그 가상 컴퓨터 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동화 에이전트의 시대를 이렇게 활짝 여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플러스 사용자한테도 챗GPT 에이전트 기능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플러스 사용자들은 다음 주 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